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서울 을지로의 야장 문화입니다. 아, 네. 그 을지로 하면 원래 공구상가 골목이었는데, 맞아요. 보내주신 그 을지로 야장이 뭐길래 MZ세대까지 빠졌을까?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참 흥미로웠는데요. 어쩌다 여기가 이렇게 젊은이들의 뭐랄까 성지가 됐을까? 네. 그래서 오늘 그 야장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오래된 골목의 밤 풍경에 그렇게 끌리는지, 네, 그리고 또 이 현상이 우리 도시 문화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야장이라는 말,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야외 좌석 맞나요? 네, 맞아요. 야외 좌석의 줄임말인데 보통 가게 밖에 뭐 골목이나 길가에 테이블 놓고 음식 즐기는 거죠. 아하. 근데 을지로 야장은 특히 그 오래된 식당이나 호프집들이 저녁 되면 그 플라스틱 의자랑 철제 테이블을 이렇게 쭉 꺼내 놓는 모습? 그게 딱 떠오르죠. 그렇죠. 막 세련되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닌데. 네, 좀 허름하고 어떨 땐 불편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매력이라는 거잖아요. 요즘같이 막 번쩍번쩍하고 깨끗한 곳 널렸는데 왜 이런 좀 날 것 같은 투박한 분위기에 끌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복고 유행, 뭐 레트로 이걸로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단순히 술 마시는 공간을 넘어서 그 경험이랑 분위기를 소비한다는 점이에요. 더 나아가면 뭐랄까, 진정성에 대한 갈망?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경험과 진정성이요? 네. 그러니까 MZ세대는 요즘 완벽하게 꾸며진 약간 인위적인 공간보다는 그 장소가 원래 가진 이야기, 그러니까 그 역사성이나 공간감 자체에 좀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을지로 야장은 바로 그런 진짜 이야기를 직접 몸으로 느끼는 공간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오래돼 보여서 뭐 낡아서가 아니라 그 공간이 쌓아온 시간, 그 흔적 자체를 소비한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런지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도 보면 그냥 인테리어 예쁜 술집 사진이랑은 확 달라요. 맞아요. 그 낡은 간판이나 어두컴컴한 골목 불빛 이런 게 배경이 돼서 찍은 사진들이 오히려 더 힙하다, 감성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네요. 포토존이 따로 없다 이런 후기들 이제 이해가 좀 가네요. 네, 그 네온사인 희미하게 빛나고 낡은 간판들 그대로 있고 그 아래서 찍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에 또 현실적인 이유, 그 가성비, 이것도 무시 못하죠. 아, 맞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그렇죠. 뭐 엄청 고급 바나 클럽 가는 거랑은 다른 종류의 만족감을 주는 거죠. 맛집 찾아다니는 걸 넘어서서 그 장소의 의미, 분위기, 경험,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가 딱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 낡은 공구상가 간판 아래서 젊은 세대들이 막 웃고 떠드는 모습, 그 장면 자체가 되게 독특한 도시 풍경 같아요. 과거랑 현재가 막 섞여 있는 느낌? 네, 맞아요. 이게 일부러 만든 레트로 컨셉 공간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죠. 그냥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그 장소의 역사 위에서 지금의 문화가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요. 아하, 낡음과 새로움이 막 부딪히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묘하게 어우러지는 거. 다른 도심 지역에서는 사실 보기 힘든 그런 독특한 도시미학 자체가 아주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매력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퍼져나가는 데는 SNS 역할이 정말 컸겠네요. 그럼요. 결정적이었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을지로 야장 맛집, 뭐 골목 감성 술집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면 정말 후기랑 인증샷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 많죠. 이게 입소문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됐어요. 특히 해질녘 그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조명이랑 어우러진 야장의 모습.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기에 너무 매력적이니까. 아, 그렇죠. 사진 찍기 좋죠. 네, 컨텐츠 만들고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 MZ세대의 욕구랑 딱 맞아떨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식당 가서 밥 먹고 술 마시는 걸 넘어서 을지로 야장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체험처럼 자리 잡게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문제점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이제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야외 테이블 설치의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도로 점용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고요. 아, 그렇죠. 불법 점유 문제. 네. 그리고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 문제도 심각할 수 있고 또 위생 문제 같은 것도 꾸준히 제기되고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도 규제를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상업화가 너무 심해지면 을지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정체성, 분위기가 좀 훼손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원래 있던 상인분들이나 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야,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지역이 활성화되는 건 좋은 일인데 또 그로 인한 갈등이나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 야장 문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글쎄요, 이게 무조건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화가 가진 긍정적인 면들, 예를 들면 좀 침체됐던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서로 다른 세대들이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점, 이런 건 좀 살려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문화를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최소화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지역 상인분들, 주민들, 그리고 행정이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을지로 야장은 그냥 야외에서 술 마시는 자리, 그 이상이네요.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감성이 교차하고 낡은 도심이 새로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장 같아요. 경험이나 진정성, 이런 걸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계속 변화하고 또 숨 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단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좀 꾸며지지 않은, 어쩌면 거칠어 보이는 날것의 매력, 그리고 그 장소가 가진 이야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시거나 자주 가는 다른 동네나 어떤 문화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도시 공간을 경험하고 즐기는 방식에 대한 더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